스님의 수행력과 지도력을 상징하는 조계종 최고법계인 대종사 명사에 비구 48명, 비구니 16명 등 모두 64명의 스님이 품서됐습니다. 국회가 임시의정원 개원 106주년을 맞아 국회의원 모두에게 3.1운동 정신이 담긴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배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25번째 불교 동아리이자 사상 첫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동아리가 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사장 돈관 스님은 세계 일화의 정신을 실천하며 진짜 소통을 피워내자고 격려했습니다. 탄소를 잘 흡수하고 불에도 강한 상수리 나무 등 10종류가 식재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 복원과 사찰림 조성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한평생 자비나눔을 지속하며 국가적 재난 극복에 앞장섰던 남양주 명덕사 주지 우정 스님이 문화유산 복구와 방송 포교 발전을 위한 성금을 BBS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단의 최고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법계 품서식이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인됐습니다. 비구 비구니 스님 64명이 대종사와 명사법계를 각각 품수했습니다. BBS 울산 박상규 기자입니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경일 대종사가 부처님 전에 고하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법계증과 가사를 전합니다. 대가사를 걸친 스님들은 3배로 예를 올립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봉행된 불기 2569년 대종사, 명사 법계 품서식입니다. 대종사와 명사는 40년 이상 수행해온 조계종단의 출가 수행자에게 주어지는 최고 법계로 비구 스님은 대종사, 비구니 스님은 명사 법계입니다. 이번 품서식에서는 BBS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스님과 전 BBS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일스님, 화엄사 회주 종열스님 등 48명의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그리고 월정사 성광스님과 해인사 명주스님, 통도사 재근스님 등 16명의 스님이 명사 법계를 각각 품수했습니다.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는 일평생의 수행 정진과 교화 덕행을 찬탄하고 여법하게 수행하는 청정 승가로 모든 종도들의 모범이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종사 명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정단에 그야말로 버팀목이고 지주고 우리 정단을 지키는 수호신이고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우리가 새삼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깨달음과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와 여의를 봉정하며 존경의 예를 올렸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의 행명이 면면히 개성될 수 있도록 후학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악망합니다. 종단의 최고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승려 복지 기금을 희사하고 앞으로 수행에 도움 매진해 불법 홍포에 앞장설 것을 발언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의원 금배지 대신 태극기 배지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백초월 스님의 독립정신이 담긴 진관사 태극기 문양으로 제작됐습니다. 국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었던 임시의정원 개원 106주년을 맞아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여야 의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지금의 국회 전신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회이자 독립운동의 핵심 축을 담당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시의정원 개원 106주년을 맞아 국회 본관 앞에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개항했습니다. 특히 3.1운동의 정신을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진관사 태극기 문양의 배지를 제작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배부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태극기를 의장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습니다. 항일운동의 상징이자 결정체가 저는 이 태극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태극기를 받아 안고 앞으로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그러한 건강한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봅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3.1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김인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초월 스님이 독립운동 당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장기 위에 태극 문양을 덧칠해 항일 독립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그린 유일하고 가장 오래된 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항일 독립의지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굴의 항일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그 나라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더욱 기억해야 할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 아픈 이제 식민지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진짜 이 눈물겨운 태극기입니다. 이게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서 3.1절에 국회 본관 전면에 진관사 태극기가 최초로 게시됐으며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오는 13일까지 개항됩니다. 혼란한 전국에서 민주주의의 참 의미를 되새길수록 진관사 태극기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25번째 불교 동아리가 창립했습니다.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상 최초의 동아리이자 이 불교라는 공통 관심사로 동국대 유학생들이 뭉쳤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사장 돈관스님은 세계는 하나의 꽃과 같다는 세계 일화의 정신을 실천하며 다름 속에서 진짜 소통을 피워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향 냄새가 은은히 감도는 동국대학교 정각원 안. 주황색 단체복을 맞춰 입은 학생들이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등 세계 곳곳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손을 맞잡고 동아리 글로불동을 이뤘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로만 구성된 동아리가 출범하기는 동국대 사상 처음입니다. 글로불동은 글로벌과 불교 동아리의 합친말로 외국인 유학생에게 건화기념을 구현하고 애교심을 고취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비로소 25번째 집을 완성했다며 동국대 120년의 역사 속에 마지막으로 눈을 저만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전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하나의 꽃이다. 나라와 민족과 사상과 나아가서 종교까지도 전부가 하나가 되는 이게 세계 일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불자 학생들이 동국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젊은 불교 운동이, 생활 불교 운동이, 일상 불교 운동이, 문화 불교 운동이 전부 이렇게 퍼져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교라는 공통 관심사 속에 폭발적인 참여 열기를 바탕으로 동아리원은 240여 명에 이릅니다. 글로불동의 탄생은 한국 불교와 청년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습니다. 종교를 넘어선 마음의 세계화를 이끄는 셈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문화 속 불교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전통을 배우고 한국 불교만의 고유한 정신도 체험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을 만들게 됩니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갖춘 유학생들이 많이 모였지만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우려고 합니다. 불교가 문화적으로 낯선 국가 출신도 주저없이 함께하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불교에 대한 관심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는데요. 저희 고향에서는 불교가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글로불동은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와 신념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가 가진 포용성과 평화의 메시지가 국경을 넘어 하나의 다리가 됐습니다. 서울 동국대에서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한평생 자비 나눔을 지속하며 국가적 재난 극복에 앞장섰던 남양주 명덕사주지 우정 스님이 문화유산 복구와 방송 포교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정스님과 정지수 명덕사 총무는 어제 BBS 불교방송사옥에서 서진영 사장에게 산불재난과 문화유산 복구 지원에 서달라며 성금 500만 원과 신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67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어 방송 포교 발전을 위한 만공회 후원금 500만 원을 전하며 라디오와 TV를 아우르는 BBS가 불교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BS 개국과 함께 시작된 무명을 밝히고를 통해 불교방송과 인연을 맺은 우정스님은 종로 탑골공원과 종묘 등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종교보다 인간방생이 우선이라며 해마다 지역에서 경로잔치와 연탄 나눔, 장학금 전달 등을 해왔고 미얀마 등 해외로도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만공회에 1,000만 원을 후원하고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며 1,000만 원을 전하는 등 국내외 재난 때마다 BBS를 통해 동참해왔습니다. 원주 성불원 성불회가 창립기념일인 그제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에는 성불원 주지 현각스님과 이필선 성불회장, 원주 불교신도연합회 원건상 회장 등이 동참해 창립 43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주지 현각스님은 성불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수행과 나눔의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창립 기념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정진하며 사찰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진정한 도량이 되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광스님은 40년 넘게 이어온 봉사정신을 격려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복지단체로 거듭 성장하길 발언했습니다. 성불원 성불회는 원주 불교계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처음 시작해 현재 17개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위탁 운영하는 등 복지사업을 통해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맞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이를 위해선 지구가 배출하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고 빨아들여야 하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이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으로 상수리나무 등 10종을 꼽았습니다. 이 나무들은 불에도 쉽게 타지 않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사찰림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채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을 발표했습니다.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등으로 구성된 이 수종들은 일반 나무보다 평균 2배 이상 높은 탄소 흡수 능력을 보였습니다. 선정된 10종 가운데 8종은 낙엽 화렵수로 탄소 흡수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화렵수는 많으면 1년에 1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국립공원의 상수리 나무가 이것보다 2배 정도 많은 30kg의 이산화탄소를 1년에 흡수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특히 산불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최근 경북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인한 산림과 생태계 복원에 적합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전소가 되어 있는 소나무 군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렵수로의 어떤 천이를 유도를 해서 자연스럽게 탄소 흡수량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생종 중심의 어떤 화렵수림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저희가 많은 고민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북 지역을 덮친 괴물 산불로 조계종 교구본사, 의성 고운사를 비롯해 법성사 등 국가 유산 피해를 입은 불교계. 피해 사찰은 물론 주변 사찰림 복원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생태계 복원과 산불에도 강한 자생수목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찰림 복원이나 도시숲 등을 조성할 때 외래종보다는 우리나라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살아온 자생종을 중심으로 복원하거나 식재하는 것이 생태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고요.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 흡수량 평가를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어서 향후 불교계 사찰림 조성과 관리에도 적용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장채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벚꽃이 절정을 이루는 가운데 청주 용화사가 무심천 벚꽃 축제를 열었습니다. 나누는 인연, 벚꽃과 함께를 주제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이번 축제는 불교문화 체험을 비롯해 어린이 놀이터와 문화 공연, 건강 체험, 시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졌습니다.
무심초는 벚꽃으로 유명합니다. 벚꽃이 필 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청주 시민들이 이 불교 문화나 또 불교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 용화사에서 벚꽃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용화사는 해마다 벚꽃 만개 시기에 맞춰 시민들에게 무료 먹거리를 나눠주고 문화 행사를 개최해 계층 간 화합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가 지난 8일 저녁 삼산동 태화강역 광장에서 조계종 울산사연합회장 해원스님과 태화강 연등축제 봉행위원장 정일정사를 비롯한 대덕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울산사연합회장 해원스님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장엄등처럼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환히 비추어 울산 시민이 행복하고 안녕하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창원시에도 연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 특례시 불교연합회가 지난 5일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하고 올해 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것은 무명을 깨우쳐서 지혜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켜는 등불은 우리 자신의 무명을 밝힘으로 바꿔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 위해 켜는 것입니다. 점등식에 앞서 올해 처음으로 창원특례시 불교 총연합신도회 주관 아래 삼보일배 정진기도가 진행됐습니다. 포항불교사연합회가 그제 포항시청 앞에서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희생자를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포항불교사연합회는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00만 원을 포항시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삶의 주인공인 자신을 알아서 언제나 자비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진 때나 태풍 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렇게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이렇게 용기와 희망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스님들 사찰 또 불자 이름을 함께 이렇게 해주신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연합회는 포항시청 공무원불자회 이은경 부회장을 우수불자로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포항불교사합련은 오는 26일 영일대 광장에서 시민소통 문화제와 제등 행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가 지난 6일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점등식에는 한국불교태고종 전 총무원장 도산스님을 비롯해 봉축위원장 성근스님, 김혜숙 정무부지사, 오순문 서귀포시장 등 4부대 중이 참석했습니다. 봉축탑 점등식이 편하게 밝혀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서귀포시는 오는 27일 서귀 중앙여중체육관에서 봉축 법요식을 진행한 뒤 서귀여자중학교부터 자구리 공원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연등 행렬을 봉행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가 지난 5일 경내 육화원에서 은혜사 불교대학 제19기 졸업식과 21기 입학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은혜사 주지이자 불교대학 학장 덕조스님과 은혜사 교육원장 해해스님, 한세현 신도회장, 김창열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해 졸업생과 신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덕조스님은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19기 졸업생 29명에게 졸업장과 함께 신도 품계인 부동 품계를 수여했으며 우수 졸업생 8명을 시상했습니다. 또 졸업생과 21기 입학생 50여 명 모두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생활 속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은혜사 불교대학은 지난 2005년 조계종 신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설립된 뒤 지금까지 졸업생 569명을 배출하며 신도 교육과 포교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울산 백양사가 다도연구 사범과정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수료식에서는 헌다와 진다, 끽다 등 시범과정 시연이 포함됐습니다. 백양사 주지 지선 스님은 다도 정신을 따르겠다는 발언처럼 수행에 매진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이익이 되고 감로수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울주군 정관함이 차와 시, 음악이 함께하는 제9회 차실학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2일 경내 앞마당에서 열린 행사는 진달래 꽃길 걷기와 화전놀이, 전통차 시음회에 이어 트롯 가수 정미애와 탈북 가수 권설경, 지역 가수 수근 등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에서 시상한 올해의 연주인상에는 트럼펫 연주자 차민경 씨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경남 밀양시 교동에 자리한 태고종 대덕산 은선암이 경내에 새롭게 미륵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지난 6일에 열린 법회에서 주지 석봉 스님은 미륵부처님을 친견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점안법회는 태고종 경남교구 연불교육원장 환명스님 등의 집전으로 태고종 팔복문도회 스님들과 연불교육원 학인스님,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습니다. 태고종 춘천 수불사가 삼성각 낙성법회를 봉행하고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내 삼성각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증명법사로 태고종 강원교구 법선스님과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국회의원 등 4부대중이 동참해 삼성각 현판식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의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법문을 통해 이 순간 점안을 계기로 수불사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길 바란다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습니다. 수불사 주지 일주스님은 4부대 중에 오랜 원력을 모아 삼성각을 새롭게 모셨다며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전하는 전법 도량으로 갖고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재단법인 일념장학회가 지난 8일 부산 묘광선원에서 이경순 신임 이사장 취임식과 2025년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경순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장학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됐다며 30년 넘게 이어온 원력을 바탕으로 지역불자 대학생들이 불교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행사에서 부산대와 동아대, 인제대, 부경대 등 지역 9개 대학 대불련 소속 학생 10명에게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일념장학회 김윤환 회장은 30년간 이어온 장학사업을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995년 부산 지역 불자 11명이 주축이 돼 설립된 일념장학회는 지금까지 매년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과 전국 승가대학 등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